저도 코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산가 분들이 인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인제 코인을 하고 있는데 코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인제 자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부 다 합니다. 매일 어느 정도 시황은 보고 있고요. 뭐 잘을 하는 건 아니고 대화 나눌 정도의 지식은 쌓고 있는 건데 가상자산은 확실히 인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밈 코인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 가지고 인제 알트는 잘 못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인제 코인 증여하는 분들에 대한 연락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코인 증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코인은 어차피 가상자산이 2년 유예됐으니까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가상자산 세금책을 이번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금 증여가 나을지 가상자산 증여가 나을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금 증여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리플, 지금은 그 XRP라고 하나요? XRP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 증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현금 증여가 있을 때와 가상자산 증여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제가 책에 이걸 한번 써 봤어요, 연구를 해 가지고. 왜냐면 이분 케이스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먼저 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10 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 년간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얼마? 10% 입니다, 10%. 그럼 1억 원에 10% 니까 한 1,000만 원. 거기다 신고를 직접 하면 신고세액 공제라 해서 3%를 빼줘요. 그래서 970만 원 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4년 11월에 중순쯤에 이 리플 XRP가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현금 증여하면은 11월 중순에 700만 원 가량으로 매수를 하면 한 21만 4천 개를 리플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 자산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니, 그럼 가상 자산 증여한 날에 뭐 시가 때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뭐 가상자산 뭐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리플 가격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춤추는 게 장난이 아니죠. 예. 700 원짜리가 뭐 4,800 원, 4,900 원까지 갔었는데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에는 4,900 원일 때 제가 스샷을 찍어서 올려 놨는데 엄청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12월 초에는 막 3,500 원에 육박하죠. 제가 그래서 이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와 이거 알고 가신 거냐?"니까 "아 이게 좀 보였다.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서.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갈 줄 자기도 몰랐는데 아무튼 올라갈 거라 생각은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상자산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럼 계산을 해 볼게요. 현금을 주면요, 그 날짜 준 날짜에 그냥 현금으로 시가 계산해서 1억 5천 끝. 하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준 날을 기준으로요, 전 1개월, 후 1개월에 매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시 어디다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저는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책에 많이 투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놀라셨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 이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고? 그걸 처음 아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어요. 얼만지 얼만지.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이 5개에 있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후 1개월이잖아요. 그럼 11월에 내가 700 원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전 1개월도 뭐 700원 정도라고 하면 총총총총 계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액을 변동시킨 건 그 이유인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가격이 3,500 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일자별로 계산을 쭉 했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일평균 평균 가액이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12월 중순까지,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의 평균액을 계산을 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0월 달이 낮았거든요. 이 좀 더 늦었으면은 더 나왔겠죠. 한 1,400 원이 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아까는 700 원에 11월 중순에 사 줬는데 난 11월 중순에 코인으로 증여를 했는데 똑같이 증여를 했지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이 2배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리플 개수는 반절인 10만 7천 개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어치 리플을 보내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여세를 계산했더니 1억 5천이 아니라 2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수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3억 원이면 증여세 갑자기 달라져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1,000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가격이 확 달라지죠. 세금의 차이는 거의 4배가 발생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여력이 이 부족하다면 가상자산 매도해서 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현금을 주고 "이 돈으로 너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납부로 증여를 했으면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면 1억 5천 받았는데 이 리플이 거의 5배 올랐잖아요. 7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2달 새에 자녀에게 거의 6억 원의 양도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증여세를 안 내죠. 왜냐? 난 현금을 받았고 자녀는 그걸로 리플을 사는 XRP를 사는 선택을 한 거니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영향이 크게 미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가상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 오늘은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제 인제 솔직히 말하면 가상자산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싸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과 현금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